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스페인의 이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람브라 내의 헤네랄리테 정원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군인들의 구역이었던 알카사바와 나스르 궁전 옆에 위치한 카를로스 5세 궁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사바 쪽으로 가려면 포도주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1556년에 면세 포도주를 팔았던 곳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아치 부분을 보면 붉은 벽돌이 포도주색으로 보이는 곳이죠. 이곳을 지나가면 알히베스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히베스라는 말은 물탱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물과 관련이 있죠. 실제로 이곳 지하에는 과거에 저수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저수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겨놓았죠. 이슬람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물지개꾼들이 놔기 등의 커다란 물독을 싣고 와서 물을 퍼갔고 물을 깃기 위해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람브라 이야기라는 책을 펴낸 미국인이죠. 워싱턴 어빙의 도움이 없었다면 알람브라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알히베스 광장을 지나 알카사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기의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직각으로 굽은 좁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아르마스 광장입니다. 군인들의 숙소와 무기고 등의 건물터가 남아있는 곳이죠.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는 이곳은 원래 곡물 저장 창고였는데 이교도들과의 전쟁에서 생포한 포로를 가두었던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이곳에 있던 군인들이 사용했던 우물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란 돌들은 적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 이런 돌들을 던져서 못 올라오게 했죠. 전성기 때는 이곳에 4만여 명의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와 무기고, 대장간, 감옥, 우물, 목욕탕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파괴된 채로 이런 터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침략 때는 프랑스군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1812년에 철수할 때 이곳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지뢰를 터뜨리는 등 만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알카사바 내에 있는 벨라의 탑을 올라가면 동서남북으로 그라나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라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알바이신 지구라고 불리는 과거 이슬람인들의 거주지였던 하얀 마을과 알카사바와 카를로스 5세 궁전, 그리고 이슬람인들이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왔던 네바다 산맥을 볼 수 있는데요. 3000m가 넘는 산이라 1년 중에 3분의 2는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시내 전경까지 그라나다의 모든 곳을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난 직후에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를 상징하는 기가 걸렸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종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훗날 종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용했고 종탑지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카를로스 5세 궁전으로 가볼까요? 건물 자체만 봐도 이슬람식의 건축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겉에서 볼 때는 사각형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카를로스 5세가 건설을 명했지만 그의 생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외벽을 보면 청동고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자 모양의 청동고리를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독수리 모양의 청동고리입니다. 마차를 끌고 온 말들을 메어두는 장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말 주차장이죠. 이곳은 정문인데요. 1층 기둥 상단을 보시면 수반의 형태로 단순하고 간결한 도리아식 기둥을 볼 수 있고요. 2층 기둥 상단을 보시면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오니아식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문 위쪽에는 몽둥이로 사자를 때려잡는 헤라클레스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채
황소를 잡는 헤라클레스의 부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5세 궁전의 내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선 콜로네이드 건축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바깥에서 보셨던 외벽의 기둥과 마찬가지로 1층은 도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곳은 울림이 좋아서 공연하기에 참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연을 본다면 참 멋진 일이겠죠. 1층은 현재 9세기부터 16세기의 이슬람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에는 그라나다파로 불리는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그라나다 예술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두 개의 재미있는 작품을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 크리스토발입니다. 톨레도 대성당과 세비야 대성당에서 산 크리스토발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산 크리스토발은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을 업어서 건네주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덩치가 무척 큰 거인이었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죠.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뿐일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기를 고대했습니다. 어느 날 조그만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려는데 너무 무거워서 발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지금 세계를 옮기고 있다. 나는 네가 찾던 왕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전설 때문에 산 크리스토발은 여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 전설 때문이 아니라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산 크리스토발은 대개 거인의 어깨 위에 어린아이가 엎여 있는 자세라서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보압딜 가족의 아람브라 탈출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압딜은 그라나다 왕국의 이슬람 마지막 왕조의 술탄이었습니다.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치른 끝에 차지한 옥자였지만 그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고작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그는 왕조를 통째로 기독교도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아람브라 궁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카톨릭 부부였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에게 항복할 때 내걸었던 조건이 아람브라 궁전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궁전을 빼앗긴 채 떠나야 하는 보압딜과 그의 가족의 슬픔이 이 그림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요? 오늘은 아람브라 궁전 내 군인들의 구역이었던 알카사바와 재정적인 문제로 결국 완성하지 못한 카를로스 5세 궁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람브라 궁전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나스르 궁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